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의 다른 말은 승자 독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기영 크립토콘트 CEO가 현재 ETF, 정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소위 이제 큰 손들이죠. 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체 비트코인의 31%다. 작년 14%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던 건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끌렸던 게 그거예요. 탈중앙화다. 누가 내 돈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 세계 어디든지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보낼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뭐 2100만 개 한정이 돼 있으면 결국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탈중앙화잖아요. 근데 중앙화를 거쳐서 이제는 핵중앙화 돼가고 있어요. 소위 큰 손들에게 많이 넘어갔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 다 이제 미국의 상장 기업이고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가 대주주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편견이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현상이 옳다, 그르다, 당연히 스스로 판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조금 득보다 저는 실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분법 논리, 뭐 미국과 중국은 항상 앙숙이다, 흑백 논리,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항상 득보다 실이 더 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부터 중국에서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비트코인, 크립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돌이켜서 보면 지금 뭐 홍콩을 통해서 ETF도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2015년, 2017년, 2018년, 19년, 21년 모두 다 그냥 샀으면 지금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냥 어떤 그 흑백 논리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보다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앞으로의 전망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트럼프 당선 후에 비트코인 주봉이 처음으로 하락했다. 일단 제가 이런 거 말이냐 행동이냐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게 말이라면 따져봐야 된다 얘기를 드렸죠.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 대략 한 7% 이상 하락을 했다. 주봉이 뭐 9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락한 건 팩트입니다. 근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 미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조금 내년에 줄일 거야 이런 얘기 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이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어. 뭐 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유 한 10가지를 그냥 항상 뭐 이렇게 있다가 기사에서 그냥 그때그때 쓰면 돼요. 이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일주일에 비트코인 7% 떨어졌다. 이거는 뭐 맞죠. 이건 팩트인데 여기에서 뭐 시즌 종료다. 뭐 이젠 끝났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시는 분들은 글쎄요. 내년에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지금 7, 8%가 아니고요. 한 20에서 30%, 많게는 4, 50%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시즌 종료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즌 종료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201 데이죠.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검정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선 위에 있다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 아래에 있다 조금 하락세입니다. 주로 22년도 그러면서 뭐 1년 내내 흘러내렸죠. 23년도부터는 이 라인 위쪽에 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금은 많이 가격이 좀 많이 위에 있죠. 이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이요. 대략 비트코인으로 치면 7만 달러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하락장이든 하락세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저는 잘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죠.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이 지금 16,000달러였어요. 22년, 23년 초반만 해도요. 이게 얼마 전에 무려 10만 8천 달러까지 갔죠. 6배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간 7%인가 8% 떨어졌더니 끝났다. 이건 뭐 사기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힘드실 겁니다. 아마 힘드십니다. 2014년도부터 뭐 코인, 뭐 난다 긴다 하는 대표들, 전문가, 투자자, 일반인 뭐 많이 봤겠죠. 행사를 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켜본 사람들, 뭐 비트코인이 15년 당시에 조 단위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러셔버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뭐 이제 특출난 이분들 말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큰 손실을 안고 그냥 다 시장을 결국 떠났습니다. 혹은 강제 존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이게 한 95%는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식과 확신이 없든지 경험이 부족했든지 판단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결단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냐? 사야 할 때 팔았고 팔아야 할 때 샀기 때문이에요. 결국 결과는 2번입니다. 이 이유가 뭐가 됐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사야 할 때 파셨기 때문에 팔아야 할 때 매우 크게 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크립토 TV는 최소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조금 막아보자.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의 차원의 교육 TV, 교육 방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 TV를 보면 100% 투자 성공한다. 세상에 이런 걸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다. 전화번호요. 9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100%라 보시면 되고요. 왜 전화번호를 해서 개인정보를 왜 가져가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겠죠. 이 정도를 사실 개인적으로 좀 못 버틴다면 이제 25년도만 해도요. 그 상승장, 뭐 불장, 뭐 가을 다 좋은데요. 이거 못 버티실 거예요. 코인을 안 하시는 게 정말 살 길입니다. 저는 이 코인을 사람아 절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거 감안하십시오. 이 진심이고요.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른 길로 가십시오. 뭐 코인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팔사팔 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 손을 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타고났거나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승률을 거의 80%까지 끌어올렸다? 그분들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상위 30-40% 갑니다. 심지어 저가에 꾸준히 샀다? 이건 상위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너무나 간단한 것을 잘 안 지키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자, 메가존에서 고팍스라고 하는 지금 코인 거래소 인수협이 더 어려워졌다. 메가존이 지금 바이낸스랑 그 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있어요. 바이낸스에서 좀 메가존으로 지분을 넘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고파이 부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고파이 부채 이 규모도 갑자기 커져버린 겁니다. 뭐 난학을 겪을 수 있죠. 이런 뉴스를 하필이면 좀 뭐 조정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면 그것 봐 코인 안 된다니까 거래소 망한다니까.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팍스랑 내 코인이랑 무슨 뭐 그 거래소를 쓰시면 또 모르겠습니다. 내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가벼운 소문쯤은 가볍게 들여밟고 가자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소문은 어떻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400억 달러, 뭐 우리 돈 뭐 50조, 60조거든요. 비트코인 샀다.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다. 뭐 링크도 없고 원문도 없고 소위 말하는 출처가 없다. 근데 이거 지금 CG의 그 자오장펑 바이낸스 설립자도 지금 이거 포스팅 했던 걸 저도 봤거든요. 이거 뭐가 사실이야? 산 거야? 만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샀는지 말았는지 솔직히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니고요. 뭐 사우디다, 뭐 나중에 심지어 이란이다, 뭐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 들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쿠웨이트다, 중동 오일머니들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거 살 수밖에 없어요. 금을 산 것처럼 비트코인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실제로 그 국가 대변인들이 나와서 비트코인 샀습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사실 겁니까? 발표한 후에 사실 겁니까? 당연히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 가지고 큰 혼란이 이렇게 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이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갈팡질팡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조급한 거죠. 이거 올라야 되는데, 이거 올라야 되는데 샀다가 아니야? 그럼 또 이제 떨어지면 그때 또 팔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뭐 다른 지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략 40% 전후 이게 뭐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한 44%, 45%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38%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40% 언저리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릴렉스 하시면 됩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주 6,700억 원이 유입이 됐다. 4분기까지 비트코인이 누적, 지금 1년이 아닙니다. 4분기만 25조 3천억 원의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왔다. 이게요, 현물 ETF만 이렇게 산 거고요.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뭐 크라켄 어쩌고 저쩌고 거래소 뺀 겁니다.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번 주 수요일 있죠. 미국과 유럽 증시 뭐 휴장 쉬겠죠. 여기에서 코인에 지금 좀 돈이 빠져나갈 것 같아. 이거는 말입니다. 근데 이유를 보자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동성이 지금 감소한다. 뭐 저번에 제가 차트를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위험 회피 경향.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강달러가 되고 이제 전 세계 기업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언행이 강하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금리 일단은 그 상승시키지 않고 그냥 동결 한번 했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전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요. 이것을 뭐 내년 1월 20일 내가 이걸 뭐 맞춰버리겠다. 얼마가 될 것이다. 의미 없어요. 이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충 이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내년 1월 20일 전까지 계속 떨어지면요. 그 이후에 오를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내년 1월 20일에 막 폭등을 했다. 지금부터 막 그냥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러면 그때 적당히 조정을 하겠죠.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지. 막 너무 오버 해석하고 1월 20일에 뭐 샀다 팔았다 선물 옵션 막 레버리지 끼고 이 비추입니다. 이게 이제 타고나셨다 그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갑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는 거죠. 하락 시에 바이 더 딥까지 하면 상위 10%. 단 고가에 잘 팔아야만 또 수익입니다. 잘 사놓고 못 팔아서 또 하락장 3년 4년 맞으실 겁니까? 안 그러셔야 되겠죠. 바이 더 딥을 제가 조금 강조를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뭘 자꾸 사라고 하냐? 그냥 사지 마십시오. 저는 코인을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업 아니면 운동선수, 연예인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한두 명 보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요. 암호화폐 위원장에 풋볼 선수 출신 29살 보 하인즈를 지명했다. 경제자문위원장에 또 친암호화폐 경제학자를 지명했다. 사실 저는 뭐 좀 10년 이상 보면서 암호화폐 위원장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직책이자 부서입니다. 그거 지금 뭐 몇 명입니까? 저번에 뭐 데이비드 sak스 뭐 또 누가 있고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하나같이 다 친코인 인사잖아요. 한 명도 반코인 인사가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임명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어떻게 보면 안 한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지난주에 910억 원이 유입이 됐다. 4주 연속.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로 따지면 이제 들었다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인데 주간으로 하니까 4주 연속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왔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블랙락. 항상 1위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한번 지금 팩트 체크합니다. 트럼프 취임했습니까? 안 했죠.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 말고 솔라나, XRP, ETF, 블랙락이 신청했습니까? 신청도 안 했죠. 코인 법들요. 뭐 스테이블 코인 법, 핏, 뭐 20일 법안, 친코인 법 통과 아직 안 됐죠.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코인을 시가, 그 공정 시가로 그 수익으로 이렇게 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회계 기준 이거 바뀌었거든요. 이제 막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대개 적용을 할 겁니다. FTX 내년 1월 3일부터 20에서 22조 원 이거 돈 나눠주거든요. 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나눠줍니다. 이 돈이 저는 분명히 일부라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1월 3일부터 돈을 쥐게 될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FTX 2.0, 바이낸스 US, EDXM, 뭐 피델리티다, 뭐 시타델이다, 월가 연합군 거래소. 이 EDXM이 싱가포르의 EDX 글로벌이라고 하는 여기 선물 옵션 거래소입니다. 이 친구들이 내년 1월달, EDXM은 특히 이제 25년 되자마자 운영을 하고요. FTX, 바이낸스 US도 내년 상반기 아마도 오픈을 하지 않겠냐. 개장 아직 안 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이게 하락장 종료가 됐으면요. 상식적으로 거래소가 지금 이 FTX, 바이낸스, EDXM은 동네 구멍가게들이 참고로 아닙니다. 누군가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샀잖아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정부 부서의 이름이 오죽하면 DOG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코인 투자자들 세력들이 그냥 놀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놓고 보여주는 건데 너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일반 투자자를 조롱하는 느낌까지 전 들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보여준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코인 가격 언젠가 세상 끝날 것처럼 또 하락할 겁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1년 후가 될지 1년 반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클 세일러 아마존 대표에게 그 제프 베조스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 좀 살 것을 제안했다. 제가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SEC에 그간 있었던 엄청난 횡포들, 뭐 웰스 노티스다, 뭐 기소를 해서 미등록 증권이다, SEP 121 회계 지침이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코인 보관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리플 소송 4년 동안 질질질 끌었죠. 아무리 좋은 코인도 4년간 가격을 눌려버리면 정말 욕을 하면서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현물 ETF, 비트코인 10년간 거절시켰잖아요. 사기, 불법, 테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시면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상원, 하원, 대통령 다 지금 집어넣지 않습니까? 빌드업을요.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가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가가지고 3분간 프리젠테이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사겠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 우리 안 사. 거절했죠. 뭡니까?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년에 아마존이 뭐 4월 정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뭐 여기도 주주총회 하거든요. 비트 사냐 마냐 결정한다고 분명히 이거 언론 보도 나옵니다. 그때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안 사고 아마존? 에이씨 그냥 그때 또 예를 들면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하락을 부추기겠죠. 근데 한참 지나서 나중에 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샀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습니다. 뭐 JP 모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많았어요. 그냥 이게 월가의 어떤 뭐 생리,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호재들도 아직 현실화가 되기 전이죠. 기대감이 선 반영돼서 비트코인이 오른 겁니다. 기본, 수익의 기본, 성투의 기본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친코인 법이 통과되기 전에 팔아야 될까요? 통과가 된 후에 파시는 게 좋을까요? 정부가 지금 친정부, 친코인 정부 아직 좀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알트코인 현물 ETF 당연히 승인 발표 그냥 신청만 해도 오른다니까요. 누가? 블랙락이. 다른 잔챙이들 말고 블랙락이 들어와야 돼요. 빅테크가 진입을 하기 전이냐 후냐. 당연히 나 실은 좀 샀는데 특히 상승장에서 이 지금 샀는데라고 하면 하늘로 솟구칠 겁니다. 이 조정이요. 지금 길어질수록 퍼드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전시나 컨퍼런스 10년 이상 뭐 해외도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돈을 주면 언론사, 그러니까 그 뉴스와이어를 대행해 줍니다. 어떤 지역을 원하세요? 어떤 매체를 원하십니까? 어떤 연령대를 원하시고 나이, 직업군 내가 다 입맛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미국에 지금 월스트리트에 돈 많은 금융기관들 뒤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좌지우지 하는 게 빅딜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리면 코인 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싸게 사셔야 돼요. 근데 싸게 많이 사셔야죠. 코인 단가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수입니다. 개수를 잃는 행동,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4848이 그런 거예요. 선물 옵션 청산 당하면 그거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개수를 잃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스테이킹 차라리 맡겨버리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코인 투자 제가 비유를 해보면 뗏목을 타고요. 막 나무를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태평양을 지금 노져서 건너야 돼요.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상어떼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 막 속도를 내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그냥 가만히 그냥 노젓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피냄새 맡고 우르르 달려와서 더 상어떼가 더 몰리는 거죠. 코인 투자가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뭐 이거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쉽게 말하면 누군가 잃어줘야 크게 잃어야 내가 크게 벌어요. 이게 참 잔인한 팩트죠. 퍼드, 악재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락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게 1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오버인데요. 임원의 이름이 그대로 도용됐어요. 이거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SEC에서 X 트위터죠. 해킹됐답니다. 갑자기 승인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당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상어떼한테 뭐 윤리 도덕 미국은 돈이 합법인 거 아십니까? 로비가 합법이죠. 제가 보니까 사실 투자 코인 투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성공을 하려면 거의 약간 미쳐야 돼요. 정신 차려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뭐 어렸을 때 뭐 가수 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하시잖아요. 무모해. 정신 차려. 넌 아직도 지금 제정신이냐? 네 스스로 분수를 알아야지. 이건 기본이고. 좀 더 가면요. 이제 미쳤구나. 너 집을 팔았다고. 너 미쳤구나.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 독하다. 너 이렇게 되면 너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조금 크게 성공한 걸 좀 많이 봤었어요. 물론 이렇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성공한 억만장자, 투자자,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코인 투자가요. 인생 기회가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상위 2에서 5%만 큰 성공을 거둡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크립토TV는 패닉셀, 포모 매수만 안 해도 절반 이상 이긴다. 이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만큼은 2에서 5%가 아니라 20, 30, 40%, 50%까지도 성투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